네, 2015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그러게요. 벌써 반이 뚝, 네, 상반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뭐 했죠, 저는? 자, 한국 영화 한번 결산해보죠. 네. 상반기 한국 영화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 뭘까요? 2015년 상반기에. 네네. 인상적이려면 뭔가 감동을 받고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2015년에 어떤 한국 영화가 개봉을 했죠? 한국 영화가 개봉을 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한 시간 만에 일어서서 나온 영화는 몇 편인데 그거는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독설 마녀 같은 저보다 더 까칠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충무로에서 왜 이렇게 요즘 한국 영화가 맥이 풀렸냐 이런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흥행 성적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올 상반기 정말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지만 보고 나서 네. 오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 받은 게 있었는데 네. 갑자기 너무 부진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사실 따져보면요. 갑자기가 아니라 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길을 쭉 걸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번 주 까칠한 시선은 올 상반기 한국 영화의 성적표를 점검해 봅니다. 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집계한 2015년 상반기 흥행 순위를 좀 보겠습니다. 1위는 1000만 명을 넘기는 어벤져스 속편이고요. 2위는 국제시장. 근데 이거 작년 말에 개봉한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시장은 빼고 가죠. 네. 그렇다면 사실상의 2위는 콜린 퍼스 주연의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가 되겠네요. 네, 그 뒤는 지난 설 연휴에 개봉한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이 차지하고 있네요. 네, 순위표를 자세히 보시면요. 올 상반기에 3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모두 6편인데요. 그 가운데 한국 영화 딱 2편입니다. 나머지는 다 할리우드 영화죠. 그렇다면 올 상반기는 할리우드의 초강세, 한국 영화의 초약세 이렇게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기대를 모았다가 관객들의 낙점을 받는데 실패한 영화가 꽤 많았죠. 뭐 기대를 모았다기보다 아예 기대를 모으지조차 못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지고 보니 또 그러네요. 저 영화 꽉 보고 싶어 했던 영화들이 별로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뭐랄까요? 처음부터 수가 읽히는 얄팍한 컨셉의 영화라든가 안 봐도 대략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이는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이었죠. 한국 영화가 그만큼 관객들을 놀래킬 만한 독창성이 예전만 못해줬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걸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한국 영화가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돈의 노예가 됐다면 돈을 벌어야 되는 논리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왜 영화라는 매체라는 건요. 특성상 돈의 노예가 되면요. 돈을 못 버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게 왜냐? 왜냐? 돈이 될 것 같은 흥행 코드들을 대충 짜깁기 해서 고만고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고 빤한 영화들만 양산되는 거죠. 그것도 참 아이러니네요. 돈을 벌겠다고 해놓고 만든 영화들이 하나같이 돈을 못 벌다니요. 영화 산업을 이른바 고위험, 고소득 산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은 위험을 감수해야 흥행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고 안전하게만 가려고 하니까 흥행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대규모 자본의 특성상 일단 위험들을 낮추려고 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스크린을 독과점해서 관객들을 싹쓸이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야 그나마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요. 스크린 독과점을 할 수 있는 대기업 계열의 극소수 작품만 대박 흥행을 터뜨릴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다 쪽박을 차게 돼 있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도가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전체 시장으로 치면 위험도가 오히려 올라가는 셈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위험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낮춰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미 검증된 흥행 코드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흥행 요소들을 비벼서 써먹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 이게 위험도를 높였고 그 위험도를 피해가려고 뻔한 영화를 양산하고 관객들은 외면하고 한마디로 부메랑이 된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자업자득인 거죠. 사실 지난 2007년에 한국 영화 투자 수익률이요.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충무로에 일종의 IMF가 찾아온 적이 있었죠. 돌이켜보면 그때 문 닫은 영화사들도 참 많았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가 한국 영화의 1차 거품이 빠진 시기라고들 많이들 평가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 영화의 2차 거품이 빠지는 시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다가 1000만 명 넘기는 한국 영화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1000만 명 넘기면 뭐하나요? 나머지는 다 굶어 죽기 직전인데.
참 흥행 양극화가 결국 한국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외면을 부르는 상황.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상반기 한국 영화계 결산을 좀 해보니까 뭐가 문제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네네. 근데 알면서 왜 안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들이죠. 바보라네요. 누가 바보라는 거예요? 알면서 못 고치면 그게 바보 아니겠어요? 네. 스크린 독과점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 못 고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또 이게 오히려 할리우드 영화를 도와주는 그런 셈이 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못 고친다. 네, 그럼 못 고치는 데는 다 또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화인들한테 물어봐요. 왜 알면서 못 고칩니까? 근데 다 이런 대답이 와요. 나도 언젠가 천만 영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구조를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간 자기도 대박 터뜨릴 수 있을 거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망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착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화의 다양성이라는 건 정말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 같은 또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 입장에서는 아주 씁쓸한 현실이에요. 그래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오늘 최평론가님에 대해서 바보라는 단어가 3번 나왔습니다. 갈수록 까칠해지는 최강희 평론가의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 바보들.